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한퍼스널 트레이너협회 강사 윤홍규입니다. 대한퍼스널 트레이너협회는 퍼스널 트레이너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기관이고요. 제가 협회에서 하는 일은 트레이너 선생님들에게 트레이닝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겼죠. 그중 건강과 운동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재택근무와 척추 건강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홈 트레이닝과 과사용 손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바쁜 시간에서 뭔가 한 가지 운동 동작만 해야 한다라면 어떤 운동 동작을 하는 것이 좋은지 운동 동작 한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할 때보다 뭔가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여쭤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회사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서버 접속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뭔가 지연된 반응이 일어나거나 또는 DM이 수시로 날아오는데 급한 DM들이 있기 때문에 자리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출근을 했을 때 어떤 처리하던 그 업무량들을 재택근무로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앉아서 일을 해야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오랜 시간 앉아 있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두통도 오고 어깨도 아프고 이런 어떤 통증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재택근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같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통증들의 공통점은 말이죠. 척추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해부학적인, 형태학적인 이해가 다소 필요한데요. 우리가 흔히들 척추라고 이야기를 하는 뼈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라면 척주라고 표현을 하는 게 바른 표현이고요. 척주라는 건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머리를 이제 중력에 저항해서 꼿꼿하게 척추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전체 뼈를 우리가 척주라고 표현을 하고요. 척주는 크게 네 가지 부위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목뼈에 해당하는 경추가 있고요. 그리고 가슴뼈에 해당하는 흉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요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청골과 미골, 꼬리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뼈들은 커브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경추 같은 경우는 커브가 앞쪽으로 형성되어져 있고요. 이걸 우리가 전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흉추 같은 경우는 커브가 뒤로 형성되어져 있고요. 이걸 우리가 후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척추를 옆에서 관찰을 하게 되면 S자 형태의 커브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왜 척추가 이런 S자 형태의 커브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말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절대 이 녀석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수직 압박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수직 압박력으로부터 충격을 좀 더 완화하기 위해서 사람의 척추는 S자 형태의 커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이 각각의 뼈를 우리가 척추라고 표현을 하는데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조직을 우리가 흔히들 디스크라고 표현을 하죠. 이 디스크 또한 수직 압박력이 발생했을 때 부하를 고르게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하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 있거나 의자에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을 때는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하는 비슷하고요. 가장 낮은 부하의 자세는 바닥에 누워있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서 있거나 또는 앉아있는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서 있거나 앉아있는 자세와 누워있는 사이의 정도의 부하가 우리가 등을 뒤로 빼서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랜 시간 앉아있게 되면 허리가 불편하고 근육들이 지쳐서 힘들기 때문에 좀 더 편한 자세를 자연스럽게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등받이에 등을 기댄다거나 또는 구부정한 자세로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시간 동안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동안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 척추 근골격계 질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추 부분에서 일어나는 질환으로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거북목 증상이고요. 거북목이 심해지게 되면 일자목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일자목에서 좀 더 심해지게 되면 척추뼈가 앞으로 밀려나가는 증상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디스크 손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흉추에서 일어나는 문제로는 흉추의 후만이 증가되어서 이 앞쪽에 위치한 흉골이 장기를 압박한다거나 또는 늑골 자체가 늑골의 위치가 좌우의 위치가 순서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좌우가 완전 이런 식으로 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흉추의 변형에 의해서 이런 증상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흉추의 변형이 또 폐를 압박하게 되면 호흡기와 관련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로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추간판 탈출증이죠. 디스크라는 조직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서 신경을 자극을 해서 통증을 만들어내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경추와 흉추에 관한 문제는 많은 영상들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관련된 영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릴 부분은 이 허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부정한 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있게 되면 허리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우선 허리는 원래 커브의 구조가 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만 형태를 장시간 취하게 되면 척추 뒤쪽에서 잡아주는 인대 조직들이 있습니다. 인대 조직들이 만성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 위치한 근육들이 늘어난 길이를 정상 길이로 인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자세를 취한다 하더라도 근육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시간 동안 구부정한 자세로 앉게 되면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허리 디스크 발병률이 극단적으로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자세로 앉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척추 건강과 관련해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일을 할 때와 그리고 휴식 시간 이렇게 나누어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일을 할 때는 바른 자세로 앉는 겁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에는 우리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걷기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행을 하게 되면 골반 주변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앉아있음으로 인해서 장시간 앉아있음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않았던 근육들이 움직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근육들이 사용이 되고 혈액들이 순환이 되면서 근육의 피로를 좀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식 시간에 정말 잠깐만 걸어준다 하더라도 척추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정말 일이 너무 바빠서 걸을 수 있는 잠깐 시간을 내서 걸을 수 있는 시간마저도 없는 분들이 계시죠.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 골반과 또는 척추와 관련된 근육들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앉는 것이 바른 자세이고 스트레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다리 간격은 여러분들이 편안한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발끝의 방향은 여러분들 허벅지의 방향과 같은 방향을 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동작은 상체를 앞뒤로 이렇게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좌우로도 기울여 보시고요. 그러면 엉덩이 아래쪽에서 뼈 두 개가 느껴지실 겁니다. 이 두 개의 뼈에 우리가 좌골이라고 표현하는데 좌골에 체중이 고르게 부하가 가해지셔야 돼요. 5대5로 가해지셔야 됩니다. 대부분 삐뚤게 앉으시거나 그러니까 상체를 이렇게 기울여 앉으시거나 다리를 꼬아서 앉는다거나 또는 회전해서 앉는 습관이 있는 분들의 경우 절대 이 좌골에 5대5로 체중 부하가 분산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몸을 좌우로 움직여서
5대5로 체중이 골고루 부하가 분배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척추를 꼿꼿하게 세워야 되는데요. 척추가 바로 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인지를 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틱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이 스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척추가 바로 서 있는지 아닌지를 간접적으로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틱을 척추 가운데 이렇게 받쳐줍니다. 자, 이렇게 척추에 스틱을 받쳤을 때 꼬리뼈와 그리고 등, 그리고 후두골 이렇게 세 곳이 스틱에 닿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손으로 허리를 이렇게 손을 넣었을 때 허리에는 손가락 2개 또는 손이 살짝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도 동일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턱을 과도하게 들지 않도록 턱을 살짝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자세를 취하셨다면 대부분 척추가 어느 정도 바로 서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세에서 마지막으로 어깨를 살짝 뒤로 당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척추를 꼿꼿하게 바른 정렬 상태로 세운 상태에서 앉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자세요. 우선 오랜 시간 앉아있게 되면 엉덩이 근육들이 너무 늘어나서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에 대해서 먼저 한번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스트레칭을 할 거고요. 이상근 스트레칭 자세는 다리를 이렇게 꼬아서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뻣뻣하신 분들은 무릎이 과도하게 뜨실 거예요. 그때는 손으로 무릎을 눌러서 발목과 무릎이 수평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엉덩이를 뒤로 쭉 뺀 상태에서 상체를 살짝만 앞으로 기울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굽혀 있는 이 다리 엉덩이 쪽에서 뭔가 강한 스트레치감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 동작을 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등을 많이 굽히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상근이라는 근육은 꼬리뼈 쪽에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을 굽혀서 내가 많이 내려간다라고 해서 스트레칭이 많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목과 무릎을 수평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서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주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동작은 신체 전면에 위치한 근육들인데요. 이 운동 자세는 말이죠. 손을 뒤로 한 상태에서 의자를 잡으시거나 또는 깍지를 낀 상태에서 어깨를 최대한 뒤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어깨를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턱을 하늘로 최대한 들어서 신체 전면에 위치한 가슴 근육과 복근과 그리고 목 쪽에 위치한 근육들이 스트레칭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동작은 체간 옆쪽에 위치한 근육들인데요. 대표적인 근육으로는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요방형근뿐만 아니라 옆쪽에 위치한 근육들을 동시에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왼쪽 다리를 잡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몸을 기울였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무릎을 살짝 반대로 벌려줍니다. 그리고 손은 만세를 취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기울여줍니다. 자, 이 자세를 취하셨을 때 옆구리부터 시작을 해서 어깨 쪽까지 옆쪽 라인에 스트레치감을 느끼시면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 무게중심이 너무 넘어가게 되면 스트레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의자에 단단하게 고정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릎을 잡고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 주시면 돼요. 두 번째 주제는 홈 트레이닝과 과사용 손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실외 체육시설 이용 제한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홈 트레이닝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런 영상들을 보고 따라했는데 분명 관절이 아프다거나 뭔가 운동을 했지만 효과가 없던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기에도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활동을 거의 하지 않거나 또는 제한된 가동 범위의 어떤 움직임을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움직임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운동들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좋은 움직임 패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움직임 패턴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동작들을 많이 반복을 해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손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과사용 손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사용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그 방법은 말이죠. 관절이 가지고 있는 형태학적인 특징을 고려해서 관절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써야 될 근육들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모든 애를 다 들 수는 없으니까 신체를 세 부위로 나누어서요. 상체, 체간, 하체 이렇게 세 부위로 나누어서 각각 부위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들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하체 운동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하체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운동 종목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90% 이상은 이 종목을 꼽을 겁니다. 스쿼트. 다리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런데 이 스쿼트 운동을 하게 되면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쿼트라는 동작을 했을 때 왜 무릎 통증이 발현하는 걸까요? 자, 그건 말이죠, 여러분들. 이 무릎 관절에 대한 형태학적인 정말 약간의 이해만 있으셔도 많은 부상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팔꿈치를 이렇게 한번 쭉 펴볼까요? 끝까지 펴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관절 끝에서 강하게 불락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팔꿈치 관절은 말이죠. 뼈의 구조가 뭔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를 끝까지 펴게 되면 끝에서 뼈와 뼈가 부딪혀서 더 이상 펼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릎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쪽에서 막아주는 조직이 없어요. 뼈와 뼈가 그냥 이렇게 쌓아있듯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과도하게 펴게 되면 무릎이 뒤로 이렇게 꺾여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할 때 무릎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의 경우 크게 우리가 일어선 자세에서 통증을 느끼는 분과 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무릎이 굽힌 상태에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중 우선 우리가 일어선 자세에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하이퍼 익스텐션이 원인이 됩니다. 하이퍼 익스텐션이라는 건 과신전이라는 의미인데요. 무릎이 펼 수 있는 정상적인 가동 범위에서 수평까지만 펴서 끝까지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무릎이 펴지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우리가 하이퍼 익스텐션, 과신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거울을 보시고 무릎에 여유를 두시면 돼요. 스스로 무릎이 꺾인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무릎을 덜 펴주는 것만으로도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앉은 자세에서 무릎이 아픈 이유는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무릎의 구조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앞쪽, 뒤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무릎은 폈을 때는 회전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무릎이 90도 정도 굽혀진 상황에서는 회전을 합니다. 약간 회전이 있어요. 그런데 스쿼트 자세 또는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분들은 통증을 경험하실 겁니다. 어떤 증상이냐면 우리가 스쿼트를 위해서 앉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허벅지의 방향과 발끝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굽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무릎이 앞쪽 뒤쪽으로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앉은 자세에서 아프신 분들은 말이죠. 발끝이 좀 더 바깥쪽으로 회전하고요. 허벅지는 좀 더 안쪽 방향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절 구조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상당히 뒤틀린 상태에서 움직임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체중까지 또는 뭔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부하가 걸리게 되면 관절 공간이 좁아진 쪽에서는 뭔가 관절이 마모가 일어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인대 조직들이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인대 조직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 경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허벅지의 활주 방향과 발끝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방향으로 움직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쿼트라는 동작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통증들은 이 두 가지 문제로 대부분 해결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 체간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체간에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통증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몸통에서 일어나는 통증 대부분 허리 통증이겠죠. 그리고 허리 통증을 만들어내는 또 가장 대표적인 운동 종목이 복근 운동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레그레이즈라는 종목이에요.
물론 레그레이즈라는 종목이 잘못된 종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종목이요. 하지만 이 종목이 통증을 왜 만들어내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 통증이라는 문제를 좀 더 해결을 하고 그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레그레이즈라는 동작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하늘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수직으로 들었다가 바닥으로 내리는 이 동작을 반복하는 동작을 우리가 레그레이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 레그레이즈라는 동작에서 허리 통증이 재현되는 분들의 경우 장요근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복근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레그레이즈라는 동작을 하게 되면 이런 장요근과 대퇴직근과 같은 근육들이 힙플렉서 머슬, 그러니까 다리를 내려갈 때는 이 근육이 힘을 서서히 놔줘서 근육들이 늘어나면서 힘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다리를 드는 동작에서는 이 근육이 짧아지면서 힘을 만들어내서 다리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통증이 재현될까요? 왜 통증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말이죠. 이 장요근이라는 근육은 말이죠. 요추에 부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퇴골 상부에 근육이 부착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대퇴직근이라는 근육은 말이죠. 골반 앞쪽에 부착되어서 그리고 무릎에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척추와 골반이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이 힙플렉서 머슬들이 일을 해서 다리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동작들을 반복해야 되는데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다리가 내려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렛대가 커지게 되죠. 그러면 체간에서 요구되는 안정화 능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정화를 시키지 못하고 허리가 다리 방향으로 딸려 나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스스로 인지를 하지 못할 뿐이에요. 정말 미세하게 꺾이는 그 동작만으로 허리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리가 내려갈 때 허리, 골반이 딸려가지 않게 하는 근육이 있지 않나요? 그게 복근이에요. 그래서 레그레이즈는 실제 움직임은 힙플렉서 머슬들이 만들어내지만 운동은 복근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근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레그레이즈라는 동작의 정확한 운동 포인트는 말이죠. 단축선 수축을 통한 운동이 아니라 안티 기능입니다.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병 역할을 하고요.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병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하복부에 위치한 근육들의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그레이즈를 할 때 힙플렉서 머슬들과 그리고 하복부 근육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지만 허리에 통증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 근육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않아서 허리를 꺾어서 전단력을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서 통증이 재현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문제 또한 정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레그레이즈라는 동작을 하실 때 허리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자, 허리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레그레이즈 동작을 하게 되면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다리가 내려가자마자 허리가 뜨시는 분들, 그러니까 레그레이즈라는 동작을 할 때 힙 조인트만 사용을 해서 다리만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움직임 패턴을 좀 더 다리만 써서 레그레이즈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다리가 내려가게 되면 허리가 꺾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허리가 즉각적으로 뜨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 가동 범위를 제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허리가 뜨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만 움직여서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 날에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게 컨트롤 하시고 그 다음 날에는 조금 더 허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큰 가동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이런 형태로 가동 범위를 넓혀가는 형태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허리에 통증 없이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상체 운동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요즘 아무래도 사무직들이 많죠. 핸드폰도 많이 보고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도 많이 보다 보니까 거북목이라든가 라운드 숄더 증상 때문에 목 통증이라든가 뭔가 이런 어떤 문제들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이 거북목 또는 라운드 숄더 교정 운동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이런 동작들이 나오실 거예요. 뭔가 밴드를 잡고 옆으로 이렇게 벌렸다 모았다 하는 동작이라든가 또는 맨손으로 이 상태에서 옆으로 벌리는 동작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W자를 만들어서 등을 모으거나 또는 이렇게 워렌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동작들 영상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물론 전부 다 도움되는 동작들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하면 효과가 나지 않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말이죠. 정확한 동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작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여러분들. GH 조인트와 ST 조인트에서 정상적인 움직임이 나오셔야 돼요. 용어가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GH 조인트라는 건 글레노휴머럴 조인트라고 이야기를 해서 관절과 상완 관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팔꿈치를 이렇게 돌렸을 때 어깨 관절이 움직이죠. 이때 어깨에 해당하는 관절이 GH 조인트입니다. 그리고 ST 조인트는 스캐퓰러 thoracic 조인트라고 표현을 해서 한국말로는 견흉 관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날개뼈와 흉곽이 만나는 부위를 하나의 관절로 본 관절입니다. 형태학적인 관절이라기보다는 기능학적인 관절이에요. 왜냐하면 관절 조직들이 근육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GH 조인트와 ST 조인트에서 정상적인 움직임이 나오셔야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동작들을 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운동을 해야지만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는 걸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자세를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 GH 조인트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움직임이 나오셔야 됩니다. 익스터널 로테이션 움직임이라는 건 팔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동작을 말하고요. 일반적인 경우 GH 조인트의 익스터널 로테이션 가동 범위는 대략 70도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동작을 할 때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로 여성분들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70도 정도 회전이 나오는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어깨 관절을 꺾어서 ST 조인트의 움직임 없이 GH 조인트만 과도하게 꺾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어깨 통증이 재현됩니다. 자, 이 자세에서 GH 조인트에서 대략 한 70도 정도 회전을 하고요. 그리고 날개뼈를 모아주시고요. 등을 모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을 먼저 풀고 그리고 팔을 모아주고 이렇게 동작을 반복하셔야 돼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동작을 할 때 목이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목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목은 척추는 바른 정렬 상태를 유지를 하시고요. 팔과 날개뼈를 이용을 하셔서 이 동작을 수행을 해주시면 운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운동을 할 시간이 없는데 내가 정말 건강을 위해서 홈트레이닝을 하는데 한 가지 운동 종목만 해야 한다라면 어떤 종목을 하는 것이 효과가 좋을까요? 스쿼트를 하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 신체에 있어서 가장 큰 근육은 허벅지 근육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손가락을 움직이는 이런 동작들도 근육을 사용하는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움직임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건강해질까요? 운동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건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아닐 겁니다. 자, 큰 근육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몸에서 큰 자극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 어떤 외부의 변화된 환경, 운동이라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서 많은 대사 과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없어서 건강을 위해서 단 한 가지 운동만 해야 한다라면 스쿼트라는 동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쿼트라는 동작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 간격으로 벌려줍니다. 자, 이때 어깨 넓이라는 건 뒤꿈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발끝은 대략 15도 또는 15도에서 30도 사이로 벌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할 동작은 일단 앉으세요. 일단은 앉으세요. 앉으시고 그리고 무엇을 할 거냐면 무릎을 여러분들이 위에서 관찰을 했을 때 허벅지의 방향과 발끝 방향이 같은 방향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대부분 발끝은 밖으로 향하고 무릎은 안으로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향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자, 무릎 위치를 정상적으로 세팅을 했다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동작은 무게중심을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무게중심이 너무 과도하게 앞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무게중심이 너무 과도하게 앞으로 쏠리게 되면 무릎 관절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대략 발바닥 가운데 또는 뒤꿈치 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게 되셨다라면 엉덩이를 살짝 하늘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가슴을 펴서 척추의 정상적인 커브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손을 이제 가슴 앞쪽에 놓는다거나
앞으로 나란히 를 한다거나 이런 자세를 취해 주시면 돼요. 손은 여러분들 편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스쿼트 하단 자세입니다. 그리고 일어서시면 됩니다. 이 스쿼트라는 동작을 할 때 대부분 무릎이 과도하게 앞으로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앉게 되면 무릎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돼요. 정상적인 스쿼트 자세는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고요. 그리고 무릎을 적절하게 굽혀 주셔야 돼요. 그런데 무릎만 앞으로 나가는 이런 자세는 그냥 보더라도 무릎 관절에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자세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다리 간격도 적절하게 벌리고 무릎의 위치도 맞고 무게중심도 맞다라면 무릎 통증 없이 스쿼트라는 동작을 통해서 지금 허벅지만 아프실 거예요. 근육에만 통증을 느끼셔야 됩니다. 만약 관절에 통증을 느끼신다라면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무릎 방향과 발끝 방향이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앉은 자세에서 허벅지의 방향과 발끝 방향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운동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운동을 해야 건강해집니다.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건 당연하지. 하지만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질병과 관련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될수록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급성 심근경색 발병률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심혈관 질환이죠.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질환은 동맥경화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동맥이라는 건 심장에서 피가 나가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하고요. 이 동맥에 문제가 생깁니다. 혈관의 직경이 좁아져서 문제가 된다거나 또는 혈관 안쪽에 어떤 노폐물들이 쌓여서 직경이 좁아지고 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혈관이 막혀버린다거나 심한 경우는 파열됩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당히 심각한 병이에요. 자, 그런데 운동으로 이 질환을 해결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 운동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인체에 대한 본질은 말이죠, 여러분들.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은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과 관련된 기능들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심폐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심폐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정보들을 학습을 통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뇌세포들이 죽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뇌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 중에 하나는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신체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들 필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많은 이야기들이 마포구민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운동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강사 윤홍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